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자신의 사주 팔자에 이런 글자만 있으면 이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주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본인의 사주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만세력에서 본인의 사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만세력을 잘 모르시겠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원광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일단 옆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얘기가 용과 호랑이가 있으면 바람과 우레를 불러올 만한 인물이 된다. 지금 뭐냐면 이제 만인을 호령할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간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암공풍례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문은 그냥 보실 필요가 없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로하 씨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주 팔자에 이렇게 사주에 이제 용, 한마디로 진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호랑이, 인이라는 글자, 요 인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이 말이라는 글자, 오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게 암공풍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사주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사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용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용이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는 거. 요게 바로 암공풍례라 그래서 하나말로 이제 용과 호랑이가 있으면은 바람과 우레를 불러올 만한 인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즉 승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높은 직급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면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요게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이게 반으로 나누면 이쪽을 이제 인생의 상반기라고 하고 이쪽을 인생의 하반기라고 하니까, 요쪽 이제 연월일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셋이 다 모이는 때가 이 암공풍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초년, 청년, 중년이 되는 것이니까 요때쯤, 중년쯤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니까, 근데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갈 때 인 다음에 묘란 말입니다. 묘. 그래서 인, 묘, 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인하고 진은 있는데 묘가 빠져 있죠. 즉 뭐냐면 이제 인과 진은 있는데 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묘가.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천둥이라고 합니다. 천둥. 그래서 아마 벼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인묘 진사오가 되는데, 진 다음에 여기 사가 빠지고 그다음에 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요 구조가 지금 이제 뭐 아로하 씨는 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이제 공엽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인 다음에 진이 있고 묘가 빠졌는데 묘가 바로 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사오에서 사가 여기 빠져 있는 거, 여기 사가 빠져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 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네 셋이 이렇게 모이면 벼락, 한마디로 이제 천둥과 그다음에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즉 그 불러오는 매개물이 뭐냐면은 용과 호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바람과 우레를 불러온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암공풍례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오를 만한 인물이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써놨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진오인 아니면 인오진, 이게 막 뒤섞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있으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승상이라고 하는, 현대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보면은,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무일간이 일주를 기준으로 보면 무일간이 갑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갑은 곧 관이 됩니다. 편관이 되고, 그다음에 갑은 요게 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사주팔자에 어쨌거나 인이라고 하는 강한 인자가 있는데 이게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호랑이가 되는데, 이 호랑이로부터 나와 있는 갑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보통 이렇게 연에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조직 생활에서도 이제 국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일단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이제 뿌리가 강하고, 여기 이제 갑인이 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이 관성을 처음과 끝까지 쓰는 인물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인,
5인 이렇게 합의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어떤 요 사회적인 구조하고 이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인니는 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을 굉장히 강하게 쓴 인물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지만 여기도 이제 인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고 그다음에 용이 있고 그다음에 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용과 호랑이 말이 있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묘진인데 묘가 빠져 있고 묘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진사오인데 여기 사가 빠져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레하고 바람을 불러온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사주인데 이 사람도 역시 승상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라는 이런 걸 다 어떻게 이 사주를 다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굉장히 좀 그 뛰어났던 사주인데 이 팔자도 마찬가지로 병을 기준으로 보면 병화일주가 임수라고 하는 여기 이제 관이 되는 것인데 아까 그 사주랑 좀 비슷하죠. 이건 이제 갑이라는 것이 관인데 연에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임이라는 것이 관인데 연에 있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신진이 회합을 해서 임수가 이렇게 신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진에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갑은 이제 병이 볼 때는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관인을 강하게 쓰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병은 요게 이제 오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하고 진하고 인하고 이렇게 세 개가 모이면은 암공풍뢰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게 이제 말년에 있으니까 이런 팔자는 좀 말년에 상당히 좀 좋은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편재 재물도 여기 이제 말년에 있으니까 뭐 말년에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 신에 이렇게 뿌리를 강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래서 돈도 많고 명예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주인데 이게 승상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승상이 이제 현대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그 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높은 그 직급이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제가 6까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여기도 보면 호랑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랑이라고 하는 직급을 얻었던 사주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딴 거 보시지 말고 본인이 호랑이띠가 됐건 말띠가 됐건 용띠가 됐건 한마디로 요 조합, 요 세 개의 조합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병일간 기준으로 보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이 되고요. 또 갑은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관인이 이렇게 연월에 본인의 어떤 사회의 구조를 나타내는 이렇게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쪽은 이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쪽은 개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에 이렇게 관인이 이렇게 투출해 있어서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관이냐 문관이냐를 따지면은 이제 문관보다는 좀 이제 그 무관일 가능성이 일단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수는 여기 진중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갑은 또 갑인이 이렇게 굉장히 바로 아래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관인이 굉장히 그 뿌리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병도 본인 밑에 바로 오에 한마디로 시분성으로 제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 역시 그 진에 일단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계가 이렇게 나란히 좌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조직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이나 관직이 이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조직 생활을 하는 것에 좀 더 적합한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유라고 하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재성 중에서도 이제 유중에 신금을 본기로 써서 이제 정제인데 이렇게 진유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돈이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건데 그 위가 한마디로 개와 임이 있으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계속 그 끝까지 돈을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용이 있고 그다음에 말이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건 이제 진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 한마디로 이제 정제가 되는데 정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이건 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또 연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여기 이렇게 뿔을 강하게 두고 있고 경금은 또 여기 뿔을 두고 있고 그래서 재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갑도 인에 이렇게 뿔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 이렇게 진에 이렇게 뿔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자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이제 임이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이제 요 자체로만 보면 임은 약간 약한 듯해 보이는데 갑이라고 하는 인수가 좀 드러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앞에 있는 명저보다는 조금 이제 그 관을 약간 약하게 쓰는 그런 구조여서 한 진사 정도의 직급이 아니었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랑이가 있고 그다음에 말이 있고 용이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낭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낭중이 어떤 직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 팔자는 이제 곧 금이 관이 되는데 이게 금이 이렇게 투출이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임이라고 하는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이 한마디로 본인의 뿌리를 가지고 뿌리를 대동하고 있는 인을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니까 이건 이제 식신 영역이 되고 이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고 인과 오가 이렇게 회합을 하고 있고 인과 오가 회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 이외에는 임이 있고 그다음에 병 위에는 오가 있는데 요 공간 다시 한번 요 공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모여서 뭔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식신이 되고 요건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요건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팔자가 현대에 있으면 교육계에 가담해서 근무하면 딱 좋은 팔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게 아까랑 조금 다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과 그다음에 호랑이하고 말이 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토끼하고 그다음에 뱀하고 그다음에 소가 있는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과 호랑이를 오히려 불러오는 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용하고 호랑이가 한마디로 이제 우레하고 바람을 불러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묘라고 하는 우레가 있고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용과 호랑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묘진사 자축인 묘진사 되니까 묘 다음에 진이 있고 그다음에 사가 있어야 되는데 진이 빠졌으니까 여기 이제 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축인묘 자축인묘 가는데 축은 있고 묘가 여기 있고 한마디로 축은 여기 있고 묘가 여기 있고 지금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호랑이와 용을 불러올 만한 우레와 한마디로 바람은 있는데 용과 호랑이가 없는 거. 이게 바로 호랑이와 용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암장용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팔자도 굉장히 이제 귀한 팔자인데 이건 이제 가정황제라는 한마디로 황제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토끼하고 뱀하고 소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그 황제의 사주였다고 하니까 뭐 제가 이제까지 본 여기 나와 있는 사주 중에서는 가장 탑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신사일주인데 이렇게 사유축이 이렇게 금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토라고 하는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이 되는데 관은 약간 약한 듯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약한 게 아니죠. 여기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관의 천을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주도 굉장히 하여간 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사주가 아니었겠느냐 보는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강하게 모여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살지기 남의 목숨을 좌주지할 수 있는 그런 일단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이니까 상당히 좀 금기를 강하게 쓰는데 황제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끼, 뱀,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한마디로 묘진사, 그러니까 진이 여기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축인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축인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안에 인이 있고 묘, 그러니까 자축인묘 이렇게 가는데 축인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호랑이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자축인 묘진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용이 빠져 있는 거죠. 용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묘와 사와 축이라는 조합이 호랑이와 용을 한마디로 중간에 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러올 수 있는 매개물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용과 호랑이가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귀한 팔자인데 이건 상서라고 하는 직급의 팔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화일간이 그러니까 정유일주니까 이제 그 정은 유가 이게 천을긴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시분성으로 제왕제를 이렇게 두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유축이 이렇게 회합해서 한마디로 금기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금이 이렇게 양쪽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직급도 직급이지만 직급보다는 굉장히 좀 부자였던 사주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을묘라고 하는 본인의 인수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관련된 사업 아니면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과 연결돼서 하는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끼하고 그다음에 뱀하고 소가 있는 것이 일단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토끼떼라 그러면은 뱀과
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는 사주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참이라는 직급이 올랐던 사주인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토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여기 있고 소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좋았던 사주인데, 참이라고 하는 직급이 올랐는데, 참이가 한 어느 정도 직급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기관에 그 가담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단 팔자였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무오일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건 이제 이 묘라고 하는 이제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화생토하니까, 화생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수가 이렇게 같이 관성과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도 이렇게 관인을 쓰는 구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냐 아니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냐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오, 그다음에 사가 있고, 어쨌거나 이 무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무가 지금 사주팔자에 요 사에 일단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 이제 축에도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 본기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요런 팔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화생토하니까, 여기 화생토하니까 인수를 늦게까지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게 정도 이렇게 양쪽에 드러나 있고, 그래서 요런 팔자도 딱 국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하는 공직 팔자라고 일단 제가 볼 땐 보입니다. 사주에는 이제 수가 없으니까 축 중의 개수만 약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사업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직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하늘은 맑고 땅은 온화하여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물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건청곤이라고 하는데,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게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게 맑을 청자니까 맑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순조롭다 할 때 이자입니다. 그래서 온화하다 이런 이자인데, 한마디로 하늘은 맑고 땅은 온화롭고 순조롭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요 해라는 글자, 이 돼지가 바로 하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원숭이, 이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 그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한마디로 원숭이와 돼지의 조합으로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평장의 직급을 얻었던 사주인데, 여기도 보시면 요 하늘 2개, 돼지 2마리,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원숭이 2마리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의 조합은 사주팔자에서 이제 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안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구조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신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그 구조고 굉장히 순조로운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해 신신 이런 구조인데, 상당히 높았던 평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일간이 이제 정화라고 하는 이제 그 관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정화한테 이렇게 해 2개는 이제 천을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신일주가 되니까 상당히 그 신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화는 약한 듯한데, 한마디로 이제 이 그 관직이 천을긴이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상당히 관직에 천을긴이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것은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좋은 팔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주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주의 그 신과 해의 조합으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 2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돼지 2마리와 그 다음에 원숭이 2마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은 특이한 것이 이제 천간도 이게 병, 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형적인 그 한마디로 이제 2개씩 겹치는 팔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현대로 말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일단 팔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팔자가 바로 왕실랑이라고 하는 팔자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돼지와 원숭이와의 조합인데, 이건 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병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아까는 왕실랑이었는데, 이건 이제 오실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의 조합이 실랑이라는 직급을 많이 갖고 있었네요. 근데 실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높은 직급이 아니었겠느냐. 우리나라에 뭐 약간 높은 한 6급 공무원 뭐 이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느낌에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병화일간이 해가 이렇게 연월에 강하면은 요건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역시나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 말이 진짜 멋진데 달에 있는 까마귀가 태양에 이르면 한마디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은 진짜 멋있는데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까마귀가 이제 여기서 까마귀가 바로 이 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유를 이제 그 닭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까마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닭띠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얘기 다 뭐 하여간 좋은 얘기니까 이건 그냥 멋있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띠가 결국에는 오시에 태어난 것이 좋다 이겁니다. 오시는 근데 언제냐? 오전 11시 30분에서 낮 1시 29분까지가 오시인데 오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오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닭띠 중에서도 모든 닭띠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유생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유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 자체가 금이 되고 이렇게 계유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이제 그 나붐으로 건몽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금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금기가 있는 한마디로 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까마귀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 무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오시는 우리가 이제 정오라고 해서 태양빛이 가장 강한 그 때가 일단 오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시 중에서도 이 무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 천상화라고 해가지고 이걸 태양으로 봅니다.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기 이제 닭인데 계유나 신유가 한마디로 태양에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닭띠 중에서 계유생이나 신유생이 무오시를 보면 한마디로 피로 등어 일궁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달에 있는 그러니까 까마귀가 피로가 한마디로 그 태양이 있는 곳에 오르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서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이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가 있는데 개가 있고 또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신왕하는 일단 팔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끝에 이게 무라고 하는 글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거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달랑 여기 이제 끝에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시상 일위 관격이 시상 일위 귀격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격국으로 보면 시에 이렇게 관이 하나 이렇게 멋지게 있는 것을 시상 일위 귀격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마디로 이게 정관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런 건 이제 시상 일위 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마디로 상서의 사주인데 딴 거보다 닭띠 중에 계유생이 한마디로 무오시를 본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닭띠면은 계유신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오시 중에서 무오신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요거 이제 신유 한마디로 이제 닭띠 중에 신유생이 무오시를 본 것인데 요거 이제 학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학사. 그래서 계일간이 아무래도 이제 경신금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신유가 이렇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좀 능력을 발휘했던 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역시 무라는 글자가 이렇게 끝에 있으니까 무는 개와 합을 하고 무는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말년까지도 남을 가리키는 일을 했다면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상당히 좀 좋은 팔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신유생이 한마디로 이제 무오시에 난 건데 역시 학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는 계유생이 한마디로 무오시에 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낭중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인데 이건 이제 무진일주가 한마디로 이게 개해 월에 태어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진일주가 보면 이제 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무진일주면은 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개월이니까 상당히 일단 정제가 굉장히 강했던 구조니까 이런 팔자는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연봉을 받고 일했던 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표범이 산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이름을 날린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말이 멋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딴 거 보지 마시고 호랑이띠가 그러니까 인생이 인시에 태어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딴 거 다 볼 필요 없이. 그래서 호랑이띠가 인시는 언제냐면은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29분까지가 현재 인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호랑이띠가 인시에 태어났으면 이게 바로 기표 은어 상곡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표범이 한마디로 계곡 산속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범은 이제 산속에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랑이이니까 이걸 굳이 뭐 표범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호랑이가 한마디로 나무, 이는 또 나무를 의미하니까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은 계곡을 의미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가 뭐 떼거지로 있네요. 인인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 글자가 동일하게 쭉 이어진 거. 이게 제가 예전에 했지만 일기위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호랑이가 아주 그냥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랑이띠가 인시에 난 것을 기표은어산곡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이렇게 인시에 난 것이죠. 이건 이제 상서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있네요. 호랑이가 여기 세 마리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이름을 날리는 사주다. 물론 이제 이 띠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이게 천간의 영향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첨사의 사주였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호랑이가 인생이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첨사라고 하는 그 직급이 올랐던 사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임이 이렇게 양쪽에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임자 이렇게 자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임이 여기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수가 강한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정활일간이 볼 때는 이제 한마디로 관직에 해당나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관직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이렇게 된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 관직만 강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오히려 극을 받아서 굉장히 그 제어 압박이 심할 텐데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과 끝에 이렇게 있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 강한 관성을 요게 한번 통관용신이 되는 겁니다. 통관용신. 예, 근데 어쨌거나 통관용신이고 나발이고 여기서는 호랑이띠가 인시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게 기표은어상곡이고 이건 이제 첨사에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이제 도사의 사주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이 한마디로 인시에 태어났는데 이거 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로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뭐 위에 어떤 지령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직급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이는데 어쨌거나 도사라는 직급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랑이띠가 인시에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 같은 건 이제 그 임신일주가 이렇게 무인년에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라고 하는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 있고 그게 이제 인 위에 있고 이는 이제 이 그 임이 볼 때는 한마디로 식신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개가 이렇게 한마디로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신왕한 팔자가 일단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무라고 하는 관성이 드러나 있고 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양쪽에 끼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팔자는 이제 현대로 말하면은 좀 운동선수로 했으면은 굉장히 좀 좋았던 팔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명예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일단 보이고, 만약 운동을 했다면 예체능을 했다면 추후에 이제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주가 아니겠냐라고 일단 제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다양한 자신의 사주팔자에 이제 이 글자만 있으면 높은 위치에 오를 만한 그런 사주 구조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